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HR 토크라고 해가지고 최근 이슈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편안하게 한번 대화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삼성 야구단의 뉴 연봉제인데요. 네. 도대체 그 뉴 연봉제가 무엇이고 거기에서 이슈는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동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봄인데 야구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야구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예. 인사제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뉴 연봉제를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됐어요. 사실은 뭐 정동사님이 이 기사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 뭐 읽어봤는데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야구단의 인사제도인데 과연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은근히 이게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야구에 집중해서 봤는데 복 셰프님은 또 직업병이 도지셔가지고 HR 관점에서 또 이걸 분석하셨거든요. 그렇죠. 저는 항상 HR로 다 귀결이 되는데 특히 정몽산이 야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좋아하죠. 예, 야구 좋아하니까 삼성이 야구를 못했나 봐요. 계속. 원래는 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왕좌의 자리를 지키다가 그렇죠. 이승엽 때는 되게 잘하지 않았나요? 2016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꼬꾸라지더니 이제 하위권에서 이제 맴돌다가 아마 작년에 모처럼 그 가을 야구라고 하죠. 보통 그거 나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주목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삼성이 이제 새로운 보상 제도를 도입한 건데 그렇죠. 삼성에 뭐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요. 야구단에. 네.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뭐 인사 전문가래요. 그래서 보상 제도를 바꾼 건데 네네. 그 내용을 한번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보통 왜 이제 야구 선수 하면 그 한 해 연봉 이제 시즌 끝나면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2억 받는 사람, 그쵸. 3억 받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훨씬 많이 받는 분도 있는데 그 새로 오신 그분께서 이제 이 삼성 야구단에 딱 오셔가지고 야구 선수들 계약하는 걸 봤더니 그 한 해 연말에 그 내년도 연봉 정하면 특별하게 뭐 유인이 없더라. 고정 연봉 정해놓고. 난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안 됐던 게 연봉을 정하더라도 잘하면 다음에 연봉이 올라가면 그게 유인 아니에요? 그게 왜 이분은 유인이 없다고 본 거지? 그 한 해, 그러니까 유일한 수단이 그거라고 본 것 같아요. 유일한 내가 볼 때는 뭐 유인이 없다라기보다는 자기가 볼 때 거의 유일한 수단이 내년 연봉 올려받는 거. 내년 연봉. 근데 그건 내년 연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당장 내가 그럼 잘했을 때 어떤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나 보다. 기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올해 성과를 높이 내면 올해 연봉이 만약에 뭐 5천이다. 그렇죠. 그럼 추가적으로 더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야구 선수는 추가로 받는 게 없고 내년 연봉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왜 올해 잘했는데 올해 연봉에 대한 성과급은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우리 복 셰프님 강의할 때 말하는 거 뭐예요? 내가 말하는 거? 많은데? 아니 평가 받아가지고 내년 연봉 올라가는데 그거는 내년의 기대 성과 예측해서 올려주는 거라고 보잖아. 근데 올해 그러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 좋아. 올해 실적에 대해서 당장 내가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거 뭐냐. 뭐 이런 또 고민도 들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원 사장님이 오셔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내년 연봉 계약하는 거 그게 유일하구나. 동기부여 수단으로. 그럼 올해 잘했을 때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혼자 하신 게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 삼성경제연구소랑. 좀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이게 무슨 야구단을 뭐 엄청 거대한 조직은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야구단의 선수들 연봉을 그 바꾸는데 무려 삼성경제연구소의 힘을 빌려가지고 역시 삼성이다. 이 생각 들었는데 결국 세 가지더라고요, 유형이. 여기 보니까 기본형이 있고 그 다음에 목표형이 있고 도전형이 있어요. 도전형. 단어가 이해가 되네요. 기본형은 내 느낌상에는 연봉만 받는 것 같고 고정급 딱 받는 도전형은 뭔가 도전해서 더 받고 목표형은 도전형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 더 받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뭔가 좀 점점 이 강도가 세지는 거죠.
기본형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 1억 받기로 했다. 그러면 1억 받는 거예요, 그냥. 변동이 없어. 변동이 없어. 네, 올해. 그런데 목표형부터는 좀 달라져요. 예를 들어 1억 받기로 먼저 고정으로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10%인 1,000만 원을 이제 그 어떤 인센티브 개념으로 분류를 하면은 덜 받는 거. 덜 받는, 그러니까 9천만 원만 일단 내가 고정급으로 정하고 10%는 받을 수도 있고, 10%를 이제 빼내면은 내가 못하면 못 받을 수도 있어. 못 받을 수도 있고. 대신 그치. 잘하면은 몇 배 더 받을 수도 있어. 몇 배를 더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좀 잘할 것 같은 기대가 있거나 자신이 있으면 이거 선택할 수도 있겠죠. 네. 이해가 돼. 근데 도전형은 그 강도가 더 세져요. 보니까 20% 기준이야, 20% 기준. 그래서 1억을 기준으로 하면 8천만 원만 내가 고정으로 약정하고 20%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몇 배, 20%에 몇 배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요거를 이제 도전형으로 이제 만들어놔서 이제 가는데 그 선수들이 이걸 선택할 수 있게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강요를 안 한다. 그러니까 옵션을 주는 거네. 기본형 할 거냐, 목표형 할 거냐, 도전형 할 거냐. 그렇죠, 그렇죠. 예. 만약에 농구산 야구 선수라면 뭘 하겠어요? 나는 기본형 할 것 같아. 나는 무조건 도전형이야. 나는. 이게 다르다. 이게 개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졌을 것 같아.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보험 가입도 돈 더 들어도 보험 꼭 가입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가도. 주식 안 하죠? 주식 못 하죠. 이제 안정지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만약에 선수였으면 기본형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또 상황이 좀 다른 게 내가 만약에 연봉이 높아. 근데 기본으로 받는 게 높은데 일부만 좀 헐어내는 거면 도전형이나 목표형이나 도전형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봉이 낮은 경우라면 선택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도전형 아니 뭐 목표형과 도전형은 둘 다. 그러니까 연봉이 만약 3천이다. 네. 그러면 도전형 해봐야 600만 원 빼고 2,400 받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모수 자체가 적으니까 큰 금액일 수 있다. 예를 들면 3천 받는 3천 받는데 생각해봐요. 다달이 나가야 되는 공과금도 있고 이분도 쓰는 게 많을 텐데. 그렇지. 오늘 지금 결제해야 되는 게 많은데 일단 300 빼는 건 나한테 부담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결론이 지금 인원이 여기가 그 자유계약 선수 빼고 이제 23명인데 그 중에서 7명이 목표형, 6명이 도전형을 선택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거의 절반이 넘는 사람이, 그쵸? 의외로 목표형과 도전형을 선택했다라는 건데,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선택 결과를 얘기를 안 해준다면서. 그렇죠. 이게 누가 무슨 걸 선택했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람이 도전형이다, 어떤 사람이 목표형이다, 이러면 그 복셰프님이 감독이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좀 생각보다 야구를 너무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거잖아. 안타를 쳐야 될 순간이 있고. 근데 지금 주루상에 2, 3루에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희생 번트를 대서라도 점수를 내야 돼. 그러니까 야구단이 이겨야 되는데 감독은 집중하는데 이게 잘못 만약에 운영이 되면은 개인의 안타 개수 늘리는 거, 출루율을 높이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것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3번 타자 누가 나갔어? 복셰프님이 선수라고 볼게. 나 감독이야. 자, 이 친구가 나갔어. 이 친구는 안타를 치고 싶어요. 왜냐면 나는 도전형 설정했기 때문에 안타 쳐야 되는데 내가 감독이 그걸 알거든? 번트 대라고 지시를 못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안 따를 수도 있겠다. 미안해서. 그리고 미안해서. 내가 미안해서. 왜냐면.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너보고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특히나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연말에 지금, 오늘 게임 끝나는 날이야. 144게임. 근데 지금 안타 하나 쳐야지 내가 도전형으로서 인센티브 받아. 근데 감독은 오늘 이겨야 되기 때문에 희생 펀트를 시켜야 돼.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도전형이라는 거 알면 서로 굉장히 갈등하고 팀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 연봉제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연봉 비밀주의 서로 아무도 모르게 구단만 알게 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이게 측정 기준이 많지가 않고 3개에서 5개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난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게 측정 기준이 많으면 이게 뭐에 집중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타자라면 뭐 타율 뭐 3할, 그 다음에 뭐 진루율 몇 퍼센트, 몇 할,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몇 개만 주는 거지. 그치? 만약 포수다 그러면 도루 저지율 뭐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가 목표 합의할 때 목표를 막 30개, 막 40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강의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집중해서 가야 되니까 5개 안쪽으로 잡아달라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이게. 되게 의미 있었고, 그리고 이걸 성과급을 주는데 분기별로 주더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년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1, 4분기 해가지고 성과 측정해가지고 성과급 주고 이제 분기별로 한다. 이게 기업이 보통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성과 관리하고 이제 수십 곳씩 리포트 내고 하는 거랑 또 되게 맨날 같더라고요. 비슷하죠. 네. 네. 근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이 이 몇 년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죠. 21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에 결국에 가을 야구에 진입했다. 나왔죠. 물론 이제 이 연봉제 변화로만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 연봉제 변화가 상당한 영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그리고 좋은 그 영향을 줬는데 안에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선수별로 그 지표 설정이 다르다 그래요. 맞아. 그것도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야. 뭐 타자라고 무조건 3할 쳐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뭐 특색이 있겠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선수마다 같은 야구 선수지만 롤이 다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를 수비 때문에 뽑았어. 그렇지. 나는 이 친구를 도루 저지율 때문에 뽑았고, 그렇지. 너는 안타 말고 홈런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지표를 선수별로 그 소위 말하는 역할이나 역량에 맞게끔 적정한 개수로 해서 설정했다는 거. 이게 전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게 나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인사 담당의 목표와 회계 담당의 목표와 영업 담당의 목표와 연구 담당의 목표가 다르잖아. 다 다르듯이 다 포지션이 다르니까 당연히 목표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잘 설계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재밌는 사항이 있어요. 그 지표를 설정할 때 팀 성과를 해치지 않는 걸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안타만 치고 이기는 건 상관없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치. 나중에 도루만 뛰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별 이 지표에 매몰돼 버리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매일 게임에 지는데 선수들은 다 지표를 달성해. 자기 지표를 달성. 네. 근데 팀은 꼴찌야. 그치.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엄청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삼성의 뉴 연봉제를 보면서 나는 솔직히 행동경제학이 떠올랐어. 행동경제학. 내 동생한테 행동경제 얘기 많이 하지. 근데 그 행동경제학을 보면 이 다니엘 커너만이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고,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티어리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나오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기준점, 레퍼런스 포인트. 그래서 기준점을 정해라. 근데 여기도 보게 되면 기준점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치. 나의 목표가 딱 설정되니까. 그 다음에 민감도, 체감성. 그래서 민감도가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작은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0만 원도 되게 큰 거고. 그렇지. 금액 큰 사람 입장에서 100만 원도 100만 원 뭐 별로 안 크겠지. 그러니까 민감도가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뭐 매우 상식적인 얘기고. 세 번째가 핵심인데, 세 번째는 이제 손실을 회피한다라는 건데, 자, 여기 동전이 있어요. 자, 내가 제안을 해볼게. 500원짜리가 나오면 내가 농사한테 10,000원 줄게. 대신에 이거 핫그림 나오면 나한테 10,000원 주는 거야. 자, 동전 던지기. 이 게임 할래 안 할래? 안 하지. 왜 똑같은데? 아이고 저기 500원 내고 내가 10,000원 받을 수도 있지만 저 10,000원 잃으면 이거 말짱황 아니에요.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500원이 나오면 내가 농사님한테 15,000원 줄게. 15,000원. 대신에 항 나오면 농사님한테 10,000원 주는 거야. 이 게임 하려 안 해? 난 조금만 주면 되네. 15,000원 받고 10,000원 주는 거야. 진짜로. 그건 좀 할만하겠네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500원 나오면 농사님이 20,000원 받고 2만 원 받고 항 나오면 나한테 10,000원 줄 거야. 동전 던지기 할래 안 해? 그건 해야지. 그치. 네. 이거거든.
이 뭐냐면 사람이 손실을 회피한다는 거야. 로스 어버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가 10,000원을 벌고 10,000원을 잃는 거 50% 확률로 이건 아무도 안 들어와. 그치? 근데 내가 15,000원을 받는다. 그리고 10,000원을 잃는다. 그럼 이거 해볼 만한 거야. 약간 고민돼. 근데 2배 정도가 되는 거지. 20,000원을 내가 얻고 10,000원을 잃는다. 똑같은 확률로. 그럼 그때 들어온다는 거지. 그 얘기는 이제 카나먼이 발견한 게 이제 사람은 잃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얻는 거와 잃는 게 똑같을 때 사람들 선택을 안 한다는 거야. 손실 회피성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 HR에도 되게 시사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노사 교섭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우리가 돌려받는 그런 교섭을 하게 되면 거의 이게 성사가 안 되거든. 거의 안 된다. 왜냐면 근로자들은 내놓기를 되게 싫어하는 거지. 똑같아 하더라도. 똑같다고 내 거 내놓고 똑같은 걸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아. 왜냐면 손실이 싫은 거거든.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난 이걸 보면서 10%를 덜 받고 더 받게 할 때 2배 이상으로 나와야 돼. 왜냐면 이게 실험 결과가 있는데 2배 이상이 됐을 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그 참여를 선택한다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게임이나 룰에 참여를 할 때 잃는 것보다 한 2배 이상의 그 소득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선택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 그 삼성 야구단 선수 목표형이나 도전형도 보면 그 한번 비슷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만약에 목표형이 10%를 낮췄는데 내가 잘하잖아. 그럼 최소한 20% 이상을 더 얻을 거라고 난 생각해. 그러니까 밝히지는 않지만 행동경제학 측면에서는 그 정도를 조건을 걸어야 들어오는 거지. 손실 회피 차원에서는 선수가 그렇지. 선택할 가능성이 당연하지. 있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10%라고 보면은 내가 1,000만 원 잃을 수도 있고 만약에 1,2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는 그 정도면 안 들어가지. 최소한 2,000 정도. 2,000 정도 되면 내가 한번 해볼까? 그리고 오히려 성취지향성이 좀 높은 사람이라든지 약간 도전적 성향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해보자. 들어가는 거. 그리고 20%를 낮췄다. 그럼 최소한의 40% 이상을 더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2,000을 인센티브로 헐어냈으면 그러니까 내가 달성하면 4,000만 원 4,000만 원 더 받게 돼야지 뭔가 선택할 요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는데 뭐 이 제도가 다 오픈되진 않았지만 행동경제학을 연결해 보면 그런 측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좀 이어서 좀 궁금한 건데 여기가 누가 선택했다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복셰프님이 그냥 행동경제학 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누가 그러면 목표형과 도전형을 선택했을까? 23명의 선수 중에서. 그러니까 추측컨대 첫 번째는 개인의 성향이야. 성향이 이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오히려 좀 잘하는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이 나는 선택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 목표형이나 도전형을 잘하는 선수들이 했을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내 생각이에요. 몇 피셜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소위 말하는 고성과자 직장에서 고성과자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내년에도 난 잘할 수 있어. 그 자기 확신이 있겠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예. 야구 선수도 만약에 올해 잘 쳤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에는 잘 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도전형 들어가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일수록 목표가 도전형으로 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기준점, 그 지표 기준을 잘 설정을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측정 지표로 갈지가 나는 아주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기사에 나오진 않아서 알 수는 없는데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했을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평가 지표 결정하는 거 힘들잖아요.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개인마다 어떤 평가 지표로 갈지 개인의 선택권도 주겠지만 아마도 구단에서 제 생각에는 풀을 주고 이런 것으로 선택하도록 일단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막연하게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삼성의 이 뉴 연봉제가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도 있죠. 사실은. 예. 제가 봤을 때는 야구단도 이제는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HR적인 원리 측면. HR적인 원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과를 인정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인정하는 방식이 이제 좀 더 정교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도 꽤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경제연구소랑 괜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좀 대충 뭐 야구단이니까 하면 되지. 근데 뭐 삼성경제연구소랑 왜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대충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엄청 진짜 고민을 짜내야 되는. 근데 꼭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첫 해는 좀 좋은 성과를 내긴 했는데 이게 지속될 수 있는지는 저는 좀 퀘스천인 게 이런 제도는 또 부작용도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LG가 맞아요. LG 기억해. 야구단이 신 무슨 연봉제라 그래서 막 작년에 막 5천 받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막 1억 5천 받고 어떤 사람은 2억 받았던 사람이 막 몇천만 원을 떨어지고. 맞아요. 그거 강의 때 나 예전에 강의했었는데 나는 그거를 이제 이게 반면교사 삼아서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5천 받던 사람이 막 2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내년 연봉에 미친 영향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는 올해 연봉의 그 범위 그거를 활용해서 일부를 내가 포기하고 더 얻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간 거죠. 그래서 좀 더 저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염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아마 올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은 그 소득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얻었을 것 같아요. 성적이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올해죠. 2022년 기준으로 목표형 도전을 더 많이 선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조직 성과 쪽, 그러니까 팀 쪽이 아니라 개인 쪽으로 집중해 들어가는 거. 삼성도 그 점을 계속 걱정하고.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컨트롤해 나가느냐. 그것이 저는 핵심이고, 그거를 또다시 지표화해서 팀에 기여하는 부분을 이제 적절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또 실패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한번 그 원기찬 사장님이랑도 만나 뵙고 어떻게 이렇게 개인의 건강한 어떤 그 성장을 도모하면서 성과를 내게 하고 그게 팀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고민을 한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은 연락 한번 주시면 뭐 롯데 팬이긴 합니다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구단이 만약에 이게 지속적으로 성적이 좋다면 관심 많이 가질 것 같아요. 다른 구단들도 좀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엄청 고민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구단들도 사실은 그 선수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무탄 노력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인센티브 뭐 걸어보고 뭐 출전 수당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보고 했을 텐데 아마 성공을 만약에 지속적으로 한다면 더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질문 하나 한번 던져보면 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연봉이 5천인데 우리 정 셰프님 연봉이 5천인데 5천 너무 적은가? 미안해. 1억인데 연봉이 1억인데 좋아. 20%를 내가 안 받고 나중에 더 받는 제도다. 그럼 8천원을 내가 받고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 어때요? 기업에서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실제로 이거를 하고 했던 기업을 나는 경험이 있어요. 자문사죠? 네, 컨설팅을 했던 회사 중에 거기 사장님이 이제 그 좀 오너십 예전에 말했던 기억난다. 모 회사가 있어요. 저기 복셰프는 그때 컨설팅 안 들어와서 제가 PM으로 그때 했었는데 그 회사가 비슷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를 들면 1억 받았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1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그럼 원래는 1억 고정으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을 헐어내요.
내년에 연봉 계약을 할 때. 내년 연봉할 내년 때? 연봉할 때. 내년 연봉. 그러니까 새로운 연봉제도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작년, 예를 들면 2021년에 1억을 받았다 볼게요, 이 사람이. 그런데 2022년 계약을 이제 제도를 변경해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이제 영업 쪽에. 영업 쪽, 맞아요. 이러면 7천은 기본 연봉으로 세팅을 해. 그럼 3천은 자기 실적에 따라서 이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어요. 3천보다. 퍼로는 3천만 원보다. 그러니까 빵 되는 건 아니야. 그건 너무 무리니까. 그러면 삼성 연봉제가 상당히 유사한 거 아니야? 비슷해요. 그리고 거기는요. 그분이 원조 아니야, 그죠? 그리고 그분이란다. 그 회사는 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비슷한 느낌으로 가. 영업이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좀 반대했었어요. 맞아, 우리가 논의했었어요. 네, 사장님이 그런 그 성과 드라이브를 걸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그 방향성 자체가 좀 그런 걸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사실 있었거든요. 그죠. 약간 좀 돈에 매몰될 수도 있지.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줬어야 되는데 그 회사가 아마 이렇게 하겠다 사장이 그렇죠. 네, 그 회사는 그렇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 내 연봉이 깎였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삼성의 이분 이름 뭐라고요? 원기찬 사장님이 진짜 HR의 고수라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일반적으로 하면 연봉을 깎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안 되죠. 네, 오늘 정말 특별하게 HR 토크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편한 대화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앞으로 뭐 다양한 그런 컨텐츠를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께 좀 제공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정 셰프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한번 인사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롯데 화이팅! 예, 그럼 여러분 HR 레시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